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챗GPT의 활용 분야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챗GPT는 정보 검색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새로 나온 정보는 학습되지 않았다는 것과 주소나 위치, 법조문, 숫자 계산 등 너무 구체적인 것도 학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챗 GPT를 가지고 강한 분야를 영어 자료 위주로 학습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아니라 사람처럼 취급해서 이것을 못하면 저것도 못한다는 식의 생각이나 이것을 잘하면 저것도 잘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특히 논문의 제목, 표 계산, 미국법을 포함한 모든 판례 등 구체적인 것을 물으면 곤란합니다. 챗 GPT를 사용하다가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쉬운 구체적인 정보로는 인물, 장소, 사건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변호사 같은 직종에서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어의 어휘, 문체 등 유창성이 다른 최신 언어 모델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말귀를 알아듣는 논리성 면에서는 챗 GPT가 강점을 보입니다. 좀 뒤떨어진다는 유창성조차 일반적인 한국인보다 더 유창한 편입니다. 그리고 챗 GPT는 자료 수집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 연구자가 선행 연구 결과를 모아서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할 때 이전에는 논문과 책을 일일이 뒤지며 읽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AI에게 자료 수집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즉각 그래프까지 그려주고 심지어 관련 이론과 수식,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변수까지 곧장 찾아줍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하고자 할 때 해당 분야에 관한 정보나 요령, 해결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D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어디에 어떤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면 챗 GPT가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지만 대답할 영역이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물어본다면 제대로 된 답을 얻기 힘듭니다. 각종 개념 등에 대해서 어려운 설명을 챗 GPT에 넣은 다음에 이를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든지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의 핵심 개념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 개념이 실생활에 적용될 사례, 개념에 대한 문제 출제, 자신의 요구 조건에 맞는 학습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교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대답의 정확도가 높아서 기독교는 한국어로도 대강 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챗 GPT가 목사 및 신학대학원생 수준으로 짧은 설교문 및 기도문도 작성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질문은 완전히 창작해서 거짓말로 답변합니다. 물론 영어로 질문하면 불교에 대한 설명이라도 더 정확해집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라도 전반적인 경향을 서술하라는 요청을 하면 일반인의 상식 수준 이상으로 잘 학습된 모습을 보입니다. 챗 GPT는 서구의 정책, 기업 전략을 알아보는 데도 유용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서양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서양식 개인주의, 생활문화 등을 무척 잘 설명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책이나 문화에 대한 각종 주장은 챗 GPT로 이에 대한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답변의 동서양이 사고방식이 다른 교육, 양육, 개인주의 등의 분야의 경우에 영어로 답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답변에 서구적인 가치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영어 유치원 열풍 현상을 두고 챗 GPT는 교육적인 성취가 영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든지 어린아이의 정서적이거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 답변조차 서구식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개인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문화도 한국인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답변도 등장합니다. 다만 챗 GPT는 서구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대단히 유용합니다. 한국에서 이해가 어려운 사항인 서양 사람들은 왜 공부로 성공하려는 경향이 적은지, 자식 교육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 수준의 한국어 전문 용어는 분야에 따라서 GPT-4가 이용되는 유료 버전의 경우도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은 정확한 편이지만 한국어로 그 전문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나 등의 질문은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이라도 오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생소하거나 특정한 사실을 요구하는 분야로 갈수록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챗 GPT를 아이디어 검색용으로만 쓰는 것이 유용합니다. 무료 버전 GPT 3.5가 상위 20% 내에 든 시험으로는 인트로 소믈리에 자격 이론 시험과 환경과학, 미술사, SAT 읽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유료 버전 GPT-4가 상위 1%에 든 시험으로는 GRE 언어 추론 영역과 2020년 미국 생물학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글, 즉 특정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글이나 특정 업계의 사람들의 글을 복사해서 챗 GPT에 붙여놓고 쉽게 해석해달라고 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글을 두고 전문 용어는 그대로 둔 채로 자연스럽고 읽기 쉽게 써달라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사용자가 입력한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목적에 맞는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입력된 코드를 최적화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어주는 등 대부분의 코딩 관련 작업이 전부 가능합니다. 심지어 변수값, 임베디드의 경우에서 포트 번호 등의 부가적인 요구사항도 전부 반영하여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AI의 성능이 더 개선되면 수년 내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손으로 작성하는 코딩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직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교수, 전 구글 엔지니어링 디렉터, 전 애플 엔지니어링 리드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매트 웰시는 2023년 1월 자신의 아티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종말이 코앞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5년 내지 10년 내에 사람이 텍스트만 입력하면 AI가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주는 일명 노코딩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진 않다 보니 현재 수준의 챗 GPT만으로 완벽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코파일럿 수준의 프로그램 코드의 보완, 웹사이트 제작, 어느 정도 수준의 파이썬 프로그램 등은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 당시의 수준보다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능력과 코드 독해력이 월등히 개선되어 챗 GPT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중급 정도 수준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챗 GPT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정확도 및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 코드를 내놓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멀쩡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가 맞냐고 질문하면 챗 GPT가 실수로 틀린 코드를 만들었다면서 새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자에게는 리눅스에서 기본 패키지 설치 과정, 환경 변수 설정 등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챗 GPT의 활용 분야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10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